네, 11월 6일 애프터마켓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변동성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세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 상승으로 출발을 했지만 등락을 반복하면서 국내 증시 결국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는 4,000선을, 코스닥은 900선을 지지해내는가 했는데 결국은 코스닥이 900선을 하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 흐름을 살펴봤을 때 대형주 중심으로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은 시장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승하는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일중 흐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시죠.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코스피 상승 출발한 이후에 계속해서 그래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장중에 4,000선을 잠시 하회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빠르게 회복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가다가 상승폭은 다소 줄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55% 상승하면서 4,026포인트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금융주들 또 보험주 관련해서 급격하게 주목을 받는 모습들 확인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도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일중 고점 921포인트를 터치해냈고요. 이내 빠르게 상승분을 축소해 나가면서 오늘 900선을 하회하는 모습들이 계속 연출이 됐습니다. 장중에 양전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900선 하회하면서 898포인트 선에서 마감했다는 점 체크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제약바이오 또 2차 전지주들은 여전히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부분 어떻게 이어졌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에서 매수로 전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다만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외국인들 오늘도 1조 7천억 원 이상 팔아내는 모습이었고요. 다만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이 물량을 좀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8,800억 원 이상 담아냈고요. 기관도 8,300억 원 이상 순매수를 취했습니다. 코스닥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했고요. 기관의 경우에는 세시를 기점으로 해서 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개인만이 담아내면서 지수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모습들 확인이 됐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1,300억 원 이상 담아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부각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양자암호 관련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양자 컴퓨터 하면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테마죠. 그런데 이제는 실적으로도 이런 결과값을 좀 내놓고 있습니다. 간밤에 양자 컴퓨터 기업이죠. 아이온큐가 실적을 내놨습니다.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종가는 3.8% 오르면서 마감을 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는 4% 넘게 급등을 이어갔습니다. 3분기 실적 매출은 상회했고요. 손실은 하회했습니다. 매출의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20% 넘게 증가를 했고요. 실제 시장의 컨센보다도 높은 매출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손실 같은 경우는 이 EPS, 주당 순이익이 기존의 이 시장의 컨센의 경우에는 20센트를 손실로 좀 잡았었는데 실제로는 17센트를 내놓으면서 예상보다 괜찮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아이온큐 CEO의 경우에는 양자 시대가 이제는 현실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론적인 연구가 이어졌었는데 이제는 상업화가 이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내놓은 거고요. 또 국내에서도 이 양자 산업 빠르게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제 K양자산업연합이 출범을 했는데요. 기존의 연구 개발을 계속 이어오던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성과를 생산 효율화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발전시키겠다라고 하면서 기관, 정부 또 기업들이 모인 연합입니다. 수요 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공급 기업은 기존의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대거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금융기관도 이 연합에 같이 들어오면서 테스트를 같이 진행한다라고 하니까요. 이 양자 생태계가 좀 더 구축이 될 수 있을지 그런 기대감들 오늘 시장에도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종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양자암호 관련해서 우리로의 경우에는 5%대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한국첨단소재도 4.3%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ICTK 1.7%대 강세, 엑스게이트 0.7%대 약세 확인되고 있고요. 대한광통신의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했던 만큼 오늘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3% 넘게 조정받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투자 포인트 이어지는 이슈업 시간에 같이 짚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의료 로봇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죠. 최근에 의료 로봇 관련한 종목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산 의료기기 육성에 9,4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내년부터 7년간 국고 예산과 또 민간의 자금을 활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또 AI, 로봇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와 같은 게임 체인저급 의료기기 6개와 함께 필수 의료기기 13개를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정부가 의료기기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국내 이 국산화 의료기기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국산 의료 장비의 비중이 20%가 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외국산 제품에 굉장히 의존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에서 이렇게 개발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인허가 절차에 따른 시간적인 부담감, 또 R&D 비용에 따른 부담감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정부가 투자에 나서겠다라는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6개 이 유망 분야를 좀 선정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의료 AI 소프트웨어, 또 의료 로봇 등이 해당이 되면서 관련한 기대감들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되었습니다. 오늘 종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의료 로봇 가운데 고영의 경우에는 23%대 급등 마감을 했고요. 프로티아의 경우에도 11%대 급등 확인되고 있습니다. 큐렉소도 8%대로 강했고요. 루닛도 8.7%대 오름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뉴로핏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두 자릿수 상승세를 계속 이어갔었는데 결국에는 약세 전환하면서 1%가량 밀렸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죠. 의료 로봇까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투자 포인트도 같이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저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슈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외인들이 계속 팔매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동학개미 시즌2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불리하게 움직여서 즉 이제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달러를 갖고 한국으로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환전을 해서 원화 자산에 투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예전에 갖고 들어온 그 달러가 지금 환차손을 보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먼저 주식을 팔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길게 보면 우리 시장은 뭐 코스피 5,000피를 얘기했듯이 시장이 성장을 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뭐 지난번에 오픈 AI CEO도 우리나라를 방문했고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 CEO도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반도체나 이런 그 AI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의 이제 CEO들을 만나면서 자신과 함께 동맹을 맺고 이 시장을 주도하자라고 제안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기업들을 빼놓고 AI 시장을 논하기는 어렵고 AI가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반도체뿐만 아니라 통신 장비나 전력, 다양한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나 자율주행 같은 그런 신기술 분야가 또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이 이런 시장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수급에 의해서 파란불을 켤 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시즌이 돌아온 겁니다. 이 장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손이 안 나가신다면 주식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얻긴 어렵습니다. 항상 주식 투자는 리스크 테이킹과 함께 하이 리턴이 돌아오는 그런 시장입니다. 네, 수급 영향을 받아가면서 조정받을 때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섹터 살펴봐야 할지 같이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업계 AI 양자암호 통신을 포함한 R&D 투자 확대 중. 네, 양자암호 관련해서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아이온큐가 실적을 좀 괜찮게 내놓기도 했고요. 최근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련 이슈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좀 어떻게 짚어봐야 될까요? 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한 3년 동안 우리는 이 과학기술 쪽, 특히 첨단 분야에 대해서 이 국가 R&D 비용이 굉장히 많이 깎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연구를 하던 그 인재들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그중에서 특히나 이 양자암호, 그러니까 양자암호보다는 미국 쪽으로 빠져나간 이런 인력들은 양자 컴퓨팅 쪽에 관련된 그런 기술 인력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년 동안 미국의 양자 컴퓨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했죠.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 한국은 그 인재들을 놓쳤기 때문에 그 투자가 굉장히 더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게 우리나라 통신 장비, 통신 업체, 서비스 업체들이죠. SKT나 KT나 LG U+ 같은 곳에서 이런 양자 암호 통신, 암호 보안 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관련 기업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양자 암호 보안 쪽에는 굉장히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양자 컴퓨팅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올랐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양자 암호 보안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튀어오르는 것이죠. 그게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차이가 나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AI 기술이 발전하면 이런 양자 암호 보안에 대한 기술도 함께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주목해야 할 타이밍입니다. 네, 미국 시장과 커플링되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양자암호 관련해서도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엑스게이트와 우리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투자 포인트 짚어보시죠. 네, 오늘 관련주로는 엑스게이트 그리고 우리로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어떤 부분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두 업체 모두 통신 장비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고 그 통신 장비에 대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을 발전시킨 회사입니다. 특히나 이 회사들이 파트너로 하고 있는 SK텔레콤이나 LG U+ 같은 그런 회사들이
말 그대로 통신 서비스 업체들로서 앞으로의 시장, 즉 6G로 넘어갔을 때 이런 양자 암호 보안이 가장 적합한 보안 형태이기 때문에 관련된 투자를 해왔던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통신 장비 업체들로서 이 엑스게이트나 우리로라는 회사들이 관련된 양자 암호 보안 이런 통신 장비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는 이 6G 시장이 본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관련된 기술을 갖고 향후 AI 기술을 발전에 따라서 6G 통신도 조기에 상업화될 가능성이 큰데요.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 양 두 회사 모두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은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양자 암호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엑스게이트와 우리로 좀 더 긍정적인 전망들과 함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두 종목 가운데 애프터픽 뭘로 꼽아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좀 작은 회사이긴 한데 우리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굉장히 업력도 되고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인정하는 이런 통신 장비 쪽 보안 관련된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로라는 회사가 최근 들어서 이 양자 암호 관련해서 6G 통신과 접목이 되는 그런 그 통신 통신 소자에 대한 기술도 개발을 했고 그런 부분이 이 6G 통신에서 그러니까 6G라는 이 통신 환경 속에서 양자 암호 보안 기술을 구현해낼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는 6G가 상업화가 되면 제일 먼저 수혜를 보는 업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격도 싸고 그래서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될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6G 개발에 따른 수혜 가장 먼저 볼 수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우리로 오늘 애프터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확인해 보시죠. 수술 로봇 시대 2024년 약 9억 달러, 2035년 약 22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 네, 두 번째 이슈는 의료 로봇 또 수술 로봇 관련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약 바이오주들이 긍정적인 흐름이 좀 들어오면서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료 로봇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이 의료 로봇은 지난번 의료 대란 때에서 느껴보셨겠지만 이 수술을 하는 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뭐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그나마 좀 괜찮지만 지방으로 내려가시면 그런 의사들이 굉장히 부족하죠. 이 수술 의료 로봇은 수술 자체를 100%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가 있고 그 수술을 하는 의사가 이 로봇을 통해서 보다 섬세하게 그리고 보다 스트레스가 덜 받게 더 빨리 수술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보조 로봇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봇들이 있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은 수술의 케이스나 이런 숫자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차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 로봇은 앞으로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수술 로봇이 보급되는 그 길이 더 열릴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수술 의료 로봇 회사들이 후진국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수술 로봇 이 선진국에도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나라 수술 로봇 회사들이 경쟁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는 다른 로봇들이 갈 때 함께 내 포트폴리오에 담아야 될 그런 타임이라는 말씀입니다. 네, 의료 보험이 개선되면서 보급률도 높아지고 이에 따라 성장 기대감 볼 수가 있는데요. 관련주는 어떤 것들 살펴보고 계신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고영과 큐렉소 가져와 주셨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고영과 큐렉소 오늘 관련주로 가져와 주셨는데요. 각각 투자 포인트 어떻게 짚어주실까요? 네. 이 고용도 그렇고 큐렉소도 그렇고 이제 각각 이제 고용은 뇌수술 로봇에 특화돼 있고 이 큐렉소 같은 경우는 관절염, 그러니까 류마티스 같은 것을 치료하는데 그런데 특화되어 있는 로봇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용은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를 만드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죠. 이 말 뜻은 이 회사가 원래 반도체 후공정 검사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는 뜻입니다.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천수답 형태의 그 수익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엔드 유저인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게 발주를 주지 않으면 손가락을 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 내 사업을 가지겠다고 해서 이런 자기의 반도체 후공정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뇌수술 로봇을 개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기술이 나름대로 의사들과 함께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을 받고 있고 이게 미국 시장에도 이번에 진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의료 수술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몇 군데가 있지만 미국 시장에 미 FDA의 승인을 받고 미국 시장에서 미국 병원에다가 로봇 수술기를 납품한 곳은 여기가 유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같이 이러한 기술을 진보시키면서 선진국에서 인정받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많아질 겁니다. 이 말뜻은 의료 수술 로봇 시장이 빠르게 성장해 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로봇들 잘 보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큐렉소 같은 게 한국 야쿠르트 계열사입니다. 한국 야쿠르트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고 키워주고 있고 인도 시장 좀 후진국이긴 하지만 인도 시장 인구가 굉장히 많죠. 이런 인구가 많은 인도 시장에 진출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이 인도 시장에서 꽤 큰 수익을 수출을 많이 할 거라는 그런 말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의료 수술 로봇은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 이들 기업들도 특별히 노력을 하면서 나름대로 사업의 등치를 키우고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길게 보시면 지금이 싸게 살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적 메리트가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두 종목 가운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종목 어떤 걸까요? 역시 고용이죠. 고용은 기본적으로 반도체 검사량비라는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기반으로 뇌수술 로봇을 만들어서 미국 시장에 진출한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 반도체 후공정 검사량비 쪽에서 돈을 법니다. 이번에 3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만 46억 정도를 발표해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게 한 575%나 급증한 모습을 보였죠. 이런 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기반이 돼서 이 뇌수술 로봇이 자리를 잡을 동안 이 주력 사업 쪽에서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고용은 성장성이 확실히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미 수술 성공 사례도 있고요. 성장성을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고영 짚어주셨습니다. 의료 로봇 관련해서 지금부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반기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나는 수익 혼자 내기는 좀 어렵다 싶으신 분들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M밴드 무료 공부방 접속하시면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 방법과 함께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어떤 섹터 또 어떤 종목 담아야 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나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입니다.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 시장 흐름 체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KB금융 등 금융지주 종목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배당 상향에 대한 기대감이 영향을 줬습니다. LG전자가 인도 아이폰 공장에 첫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애플과의 협력 확대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 끌어올렸습니다. 네, 달바글로벌이 3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하회하면서 급락했습니다. 넥센타이어가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3분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급등했습니다.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 등이 맞물리며 금융지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의 단기 조정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보장되는 금융주에 투심이 집중됐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 세율을 확정할 예정인 점도 주가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시장에선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최고 세율이 인하된다면 금융주의 상승세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또한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내년 비과세 배당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개인 투자자들의 실수령 배당금이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소식에 KB금융은 3% 넘게 상승했고 신한지주는 5%, 하나금융지주도 7% 넘게 오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LG전자가 인도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17의 자동화 제조 생산 장비를 처음으로 공급하며 애플과의 협력 범위를 부품에서 완제품 제조 장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경제 매체 이코노믹 타임스는 애플의 인도 내 위탁 생산 공장에 LG전자 산하의 LG 생산기술원이 아이폰 17용 자동화 제조 장비를 공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이 아이폰용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모듈 등을 공급해왔지만 LG전자가 아이폰 제조 장비를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전해지면서 협력 관계가 한 단계 진전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한 애플이 미중 무역 불확실성에 대응해 인도 생산 비중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기 때문에 LG전자의 인도 내 장비 공급 물량도 크게 증가할 전망으로 바라봤습니다. 이번 소식에 LG전자의 주가는 5.28% 상승하며 91,7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달바글로벌이 올해 3분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전날 달바글로벌은 올해 3분기 연결 매출액이 1,173억 원, 영업이익은 167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9.3%와 18.6% 증가한 수치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인 매출액 1,586억 원과 영업이익 303억 원에는 크게 못 미쳤고 증권사들은 달바글로벌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KB증권은 회사의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4%와 30.9% 하회했다고 전했고 회사 측은 이번 실적 부진에 대해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판매 둔화와 성수기인 4분기를 앞둔 브랜드 마케팅 비용이 선제적으로 집행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달바글로벌의 주가는 20.51% 하락한 12만 7,9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넥센타이어가 미국발 관세 우려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넥센타이어는 3분기 매출 7,807억 원을 거두며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했고 역대 3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465억 원을 거두며 시장의 예상치인 426억 원을 웃돌았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지만 지난 분기 대비로는 9%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무관세로 수출되던 타이어가 지난 5월부로 25%의 자동차 부품 품목 관세를 받았음에도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하며 증권가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DB증권은 넥센타이어에 대해 미국 관세 등 악조건 속에서도 유럽 체코 2공장 가동률 상승과 프리미엄 제품 확대 등을 통해 양호한 실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소식에 넥센타이어의 주가는 8.87% 오른 6,750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향방이 갈렸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99,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HBM4에 대한 가격 인상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했는데요. 오늘 2% 넘게 급등하면서 59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1.5%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47만 1천 원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차는 보합권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알테오제 3.2%대 강세 확인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주들 계속해서 견조한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도 강세 확인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강보합권 확인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9% 넘게 조정받고 있고요. HLB 7.5%대 하락세, 팩트론의 경우에는 2.8%대 약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넥스트레이드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이어서 김태훈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또 일주일이 지나서 다시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특이하게 테이블 없이 그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주 빅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이게 뭐 그 경주 에이펙 이 2025 행사에서 다양한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서 우리나라에서 뭐 자유무역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무역주의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 서 있고 우리랑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왔다가 그냥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만 하고 바로 그냥 떠났죠. 이런 에이펙 같은 행사에 다자간 그 자유무역에 대한 이제 협의를 논의하기 싫다 이런 의미겠죠. 일단은 이러한 행사에서 가장 또 중요한 빅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앞으로 자유무역주의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협의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나눴고 여기서 다음번 내년 에이펙은 중국에서 이루어집니다. 중국 심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런 협의도 있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는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 한알령 해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이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었다라는 상징적인 게 바로 한알령을 해제해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의 내수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17년 이전, 그러니까 사드 배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나왔었는데 가장 대표적인 아마도 이 사진은 역사적인 사진으로 기록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K-팝을 대표하는 그 박진영 대표라고 이제 JYP 그 최대주죠. 이분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죠.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박진영 대표가 이제 대중문화 교류위원장이라서 장관급 자리입니다. 장관급 자리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 자리에서 직접 이제 말씀하셨죠. 베이징에서 이 K-팝 대규모 그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제안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들리는 뉴스나 이런 각종 매체를 통해서 들리는 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왕유 그 외교부장이죠. 외교부장을 불러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를 지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중국 내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시한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그 K-팝 공연이 대형 공연, 즉 대형 공연한 건 5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공연입니다. 그 중국 사드 보복 이후로 지금까지 이 1만 명 이상의 공연이나 이런 팬 모임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알령 해제에 대한 상징적인 그런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 중국의 엔터 시장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한알령이라는 건 예전에 2017년에 우리가 미국 무기인 사드를 우리나라에 갑작스럽게 배치하게 되면서 중국에서 어떤 정식적인 외교 문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 내부에 이런 암묵적인 그들로 한국 상품에 대한 중국 시장 접근을 제한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중국 기업들의 이런 실적 회복을 위해서 이제 그 비관세 장벽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중국이 그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매년 많이 벌던 한 1년에 600억 달러 정도 무역 수지 흑자를 보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랬던 시장이 이게 한알령 이후로 굉장히 줄어들기도 했고 그리고 지난 정부에서는 탈중국 선언을 했다가 이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이 무역 거래에서 적자를 발생했죠. 교류에서 적자를 보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중국 시장은 예전에 우리 중소기업까지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제2의 내수 시장이었다가 그 시장 자체가 우리로부터 굉장히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하고 자유무역주의인 한미 FTA를 맺었던 걸 아예 무시하고 관세를 15% 매기겠다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된 것처럼 이런 사정, 개인들의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사정에 따라서 이런 자기 억지를 부리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미국과 한국이라는 국가 대 국가의 조약이고 약속인 한미 FTA 이게 완전히 한 방에 그냥 그 미국 측의 억지로 그냥 무시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내던
관세를 15%나 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우린 당연히 중국 시장을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벌어들지 못하는 이 무역수지 흑자를 중국에서 다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시장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한령 해제는 우리의 무형의 상품이고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K 컨텐츠나 이런 엔터 산업 이런 쪽에서 중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한한령이 해제되면 수혜를 보는 건 화장품입니다. 여러분이 기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7년도에 그 홍콩이나 중국의 그 텐진 그런 데를 이제 출장을 갔을 때 홍콩 같은 경우는 어느 가게나 그 굉장히 유명한 그 홍콩 섬 쪽에 있는 그 굉장히 유명한 그 거리인데요. 그 거리에서 화장품 상점들이 있습니다. 그 상점들 앞에 한국 화장품들이 수북히 쌓여 있는 걸 봤었어요. 그러면서 자기네 가게에 한국 상품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신 화장품 회사다라고 이게 막 홍보하는 것이죠. 그랬었는데 이게 사드 보복 이후에 이 한국 화장품들은 저 뒤에 그냥 가게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화장품 회사들이.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사이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굉장히 낮추고 미국이나 또 이 K 컨텐츠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국이나 북미, 유럽, 또 중동, 아세안 이런 쪽 시장을 새로 뚫으면서 우리 K 뷰티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사랑하는 그런 브랜드가 되고 있고 그런 화장품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그 최연소 대변인을 하고 있는 백악관 대변인을 하고 있는 그분도 우리나라에 와서 그 경주 에이펙 2025 행사에 왔을 때 가장 먼저 그 화장품 회사에 가서 이 화장품, 한국 K뷰티 화장품들을 구매했다는 걸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죠. 그만큼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중에서도 코스메카 코리아는 화장품 OEM과 ODM을 하는 회사로서 다양한 이 화장품 브랜드들이 원하는 화장품을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뷰티 화장품을 많이 만들어지면 만들어질수록 수익을 보는 그런 회사이기도 하죠. 그리고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박진영 대표가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 장관급입니다. 이걸 하면서 직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베이징에서 이 K-팝 그 아티스트들의 대형 공연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을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JYP 엔터가 가장 먼저 베이징에서 1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5만 명 이상의 대형 공연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드래곤. 이 K 컨텐츠가 중국 시장에 들어가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아이들이 보는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개방이 되고 그다음에 게임, 뭔가 좀 우리가 인접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재미롭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K-팝이 들어갑니다. K-팝이 들어가고 맨 마지막에 개방되는 게 바로 이제 영상 컨텐츠죠.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K-드라마나 또 K-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우리 한국인들의 삶이 비춰지고 그 한국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 이런 상품이 자연스럽게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서 K-브랜드 상품들이 중국인들이 K-브랜드가 이게 좋은 거구나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콘텐츠가 가장 늦게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영상 콘텐츠가 개방이 될 차례죠.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 JYP나 이런 쪽에서 팬미팅, 10,000명 이하의 모임은 이미 중국에서 허용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5만 명 같이 대규모 공연이 허용이 안 됐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보시고 이 순서대로 아마 또 개방이 될 거고 여기에 따라서 한한령 해제의 수혜를 볼 겁니다. 이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돈을 벌지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펙을 앞두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죠. 특히나 방한한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 박진영 위원장의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한한령 해제 관련해서 화장품 또 콘텐츠 엔터까지 주목해 봐야 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한령 해제 테마 관련해서 나는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좌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가까이 대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 꾹 눌러주시면 M밴드 무료 공부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고요. 나는 이 방법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 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공약주 3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이 차트를 딱 보시게 되면 이게 많이 올랐네라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만큼 이 앞에 보면 우리가 이제 벌써 다 기억속에 살았겠지만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이 화장품 수출도 굉장히 어려웠죠. 내수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매출이 굉장히 줄었다가 실적도 바닥을 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도 바닥을 쳐버린 것이죠. 바닥을 치고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북미 쪽하고 이런 동남아 그리고 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특히 K 컨텐츠가 공개되는 K 드라마나 K 영화 같은 것들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되면서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한국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한국 여성이 사용하는 화장품이 궁금하다 이런 개념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 궁금증에 우리 한국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코스메카 코리아는 OEM, ODM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 독립 브랜드들이 누가 됐던 한국 화장품을, 한국식 화장품을 만들어 달라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한국 화장품, 한국 K 브랜드, K 컨텐츠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 유행할수록 K 뷰티도 함께 성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특히 그중에서 화장품 OEM, ODM은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이 좋다 보니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랬다가 실적이 좋지만 그게 실적이 피크라고 느껴질 때 주가는 꺾이게 되습니다. 그래서 요즘 다시 한번 실적이 다시 한번 이제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주가도 반등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때 여기서 좀 주춤받고 눌림목을 받고 있는 이 장면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타이밍에 경주 에이펙 2025가 열렸고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에 대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런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중국 시장에 다시 공을 들이면서 중국의 그러니까 총경리라고 해서 중국 법인장인데요. 나름대로 중국 내에서 영업을 잘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이 중국 시장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코스메카 코리아가 실적을 좋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런 면에서 이 코스메카 코리아는 미국 계열사도 갖고 있는데 미국 내 공장을 갖고 있고 미국 내에서 한국식 화장품을 OEM, ODM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잉글우드 랩이라는 회사를 먼저 예전에 코로나 한참일 때 인수했습니다. 대단히 성견지명에 있는 건데요. 이 코스메카 회장님은 진짜 농담도 잘하시고 재밌는 분이에요. 사업 잘하게 생겼습니다. 공대 출신인데도 말씀도 잘하시고 하여튼 그만큼 사업 수완이 있는 분이라 저 같으면 코스메카에 믿고 투자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실적을 공개했고 특히 보시게 되면 국민연금이 최근 들어서 국민연금이 이 회사의 지분 1%를 더 인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 시장 내에서 매수를 한 건데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모여드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사면 따라 사는 기관 투자들도 많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민연금이 샀다는 걸 잘 보시고 오늘 이제 그 실적을 공개한 것은 나름대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는데 주가가 급락을 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증권시장에서 많이 도는 그 격언인데요. 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즉 소문에 사는 건 이 코스메카 코리아의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소문이 들면서 어저께 시장이 급락할 때도 코스메카는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이 실적이 뉴스가 되는 타이밍, 그 타이밍에 그 차익 시장 매물들이 나온 것이죠. 그러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한 주가에서 저가 매수가 또 들어옵니다. 그런 것을 잘 보시고 코스메카 코리아는 7만 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10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을 보시면 이게 JYP 엔터인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주가 등락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등락폭 위에 상한선과 아래 하한선 이쪽에서 이 박스권 매매를 하시면 꽤 짭짤하게 수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번에 한한령 해제가 되고 그에 따라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 물론 요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직접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JYP 엔터가 제일 먼저 5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대형 스테디움, 북경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런 스테디움에서 공연을 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JYP 엔터는 이 박스권 상단을 뚫어버릴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목을 잘 주목해서 보셔야 되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바로 다음 날 개장한 시장에서 주가가 급등을 해서 사상 최고가를 52주 신고가를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바로 흘러내렸습니다.
흘러내리고 이렇게 급락을 하면 이럴 경우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일 경우에는 바로 V자 반등이 나오죠. 그런데 JYP엔터는 실적도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JYP엔터 같은 경우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이 지금 보시면 5%대 지분에서 6%대로 지분율을 1% 이상 올렸습니다. 국민연금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면 나름대로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JYP엔터에 대해서는 각 증권사별로 이 2분기 실적 이후로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올릴 때 대부분 뭐 9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를 유지하는 그런 가격 목표 가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은 회사라는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JYP엔터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특히 4분기 때는 이 보시면 알지만 트와이스나 이츠나 이런 유명한 아티스트들이 글로벌리 월드 투어를 많이 나고 하면서 해외 공연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공연 수익이 모두 달러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40원인데요. 대부분 이런 공연할 때 계약하는 그 환율이 대부분 1,440원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돌아오면 더 그러니까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매수가는 7만 원, 목표가는 10만 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6만 5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전하는 말씀 듣고 마지막 종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두 가지 확인해 봤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JYP엔터고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매수가 7만 원, 목표가 1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JYP엔터의 경우에는 7만 9천 원, 목표가 14만 원으로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가 또 목표가 짚어주시기는 하지만 나는 실시간으로 좀 더 매수 매도 타점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김태훈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QR코드 통해서 무료 공부방 접속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공략주까지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종목은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드라마를 제작하는 CJ ENM의 계열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여러분이 들으면 아실 만한 유명한 뭐 도깨비나 미스터 선샤인, 뭐 사랑의 불시착, 뭐 이런 들으면 알만한 드라마들을 제작하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주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가 그 이후로 하는 작품마다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이상하게 이 회사의, 그러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이런 드라마들이 그렇게 흥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도 많이 흘러내렸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넷플릭스가 이 드라마 제작비를 굉장히 올려놔가지고 드라마 제작 편수도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드라마 제작사들은 예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작 편수가 늘어나야만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의 뭐 몸값이 말 그대로 예전에 한 1억이었으면 편당 1억이었으면 지금은 3억, 4억 이게 4, 3배가 올라버리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됐습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 드라마가 국내에서만 팔리는 게 아니라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에서 팔리기 때문에 몸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방법으로 드라마를 만들겠다. 그 대신 우리 드라마에 누구누구 스타가 출연한다. 그 출연하는 거 갖고 선판매를 해버립니다. 드라마가 만들어지지도 않는데도 해외의 다양한 방송국이나 이런 영화사 같은 데서 우리나라 작품을 제작하고 시작했는데 바로 사버리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보셔야 되는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목표 주가들을 지금 현 주가보다 한 50% 정도 다 업이 돼 있습니다. 그만큼 항상 가능성이 있고 잘할 수 있는 회사인데 어떤 모멘텀이 부족했던 거죠.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1분기에 특히 상반기에 우리가 조기 대선 때문에 사람들이 듬직하게 TV 앞에 서서 드라마를 시청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나온 텐트폴 작품인 별들에게 물어봐가 쫄딱 망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2분기에 걸쳐서 무형자산 상각 때문에 회계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실적에서 3분기 때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증권사다 애널리스트는 흑자 전환하는 그 폭이나 흑자 전환 규모가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 못하다. 그래서 뭐 안 좋다 안 하는 식으로 멘트가 나왔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적자 회사가 흑자로 돌아선 건 그만큼 회사가 좋아진 것이고 앞으로 좋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잘 보셔야 되고요. 매수가는 4만 5천 원 이하에서 잡으시고 목표가는 11만 원이고 손절가는 4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공략주 스튜디오 드래곤까지 체크해 봤습니다. 매수가 4만 5천 원, 목표가 11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태훈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또 투자에 도움되는 이슈 담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